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기기분석의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첫 번째 강의 때부터 교재 내용을 다루면서 바로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 이 과목은 주로 원래 밤에 열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야간에 열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3시간짜리 3교시짜리 강의를 할지라도 실제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강의를 보통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강의를 하면 강의 진도도 상당히 많이 나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직업과, 그러니까 일과 학습을 지금 같이 병행하신 여러분들이 강의 진도를 100% 소화하기가 매 주마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업의 경우에는 1시간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40분짜리 강의에서 거의 1시간을 지금 교수가 강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빡세게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소화를 더 못 시킨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시간을 강의를 했었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듣는 과목이기도 하고 영상을 올려놓으면 장기간 동안 두고두고 틈틈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시간 40분이 아니라 50분짜리 영상으로 한 2개 내지는 한 60분 영상으로 2개 정도로 만들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열리는 강의는 동영상 2개짜리 강의가 올라와서,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한 50분에서 60분짜리 하나, 그리고 이어서 또 영상 50분에서 60분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교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교재 이걸로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 기기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네, 교재인데요. 이 교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교재에 여러분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 목차 잠깐 부분 보시겠어요? 쭉 넘겨보시고 차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례 부분을 보면은 파트 1 분리 방법이라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파트 2에 분광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요번 한 학기 동안에 이 책을 통째로 다 배울 수는 없고, 지금 목표는 파트 1만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뭔지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요번 학기를 마치자. 크로마토그래피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양이 무진장 많고 이해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어렵단 말이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양이 많아서 과연 파트 1에 지금 생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소단원 8단원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8단원이 뭐냐면 모세관 전기 이동과 모세관 전기 크로마토그래피까지 끝낼 수 있을 것 판단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영상을 이게 차분차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6단원까지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학기가 경우에는요. 한번 공부를 끝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음 차례를 넘기시고요. 파트 1 분리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분리 방법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무슨 그래프가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뭐 이렇게 어떤 X축이 있는데, 여기 막 문구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래프가 뾰족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밑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예. 이게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분석기기. 오늘날 분석기기에 이제 분석 결과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 딱 확인했을 때 뜨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를 바로 내용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배경 설명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과학 시간 때 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거름종이라고 해서 물에 적시면 물이 잘 스며들면서 빨려 올라오는 그러한 종이, 거름종이라고 하는 거를 네모나게 잘라서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연필로 선을 긋고 수성 사인펜을 여기다 점을 이렇게 딱 찍어서 컵을 준비한 다음에 컵에다가 물을 요 정도 높이로 연필로 그은 눈금선보다는 좀 낮은 부분까지 수면이 오도록 이렇게 담가 놓은 다음에 거름종을 담가 놓은 다음에 기다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이 거름종이를 타고 점점 스며들면서 위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까지 딱 도달했을 때 이 거름종이를 딱 꺼내서 보면 여기에 점을 찍어 놓은 수성 사인펜의 색깔이 위로 이렇게 번져서 올라가면서 색깔이 세세하게 분리돼서 나온다. 즉 밑에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청색, 그 다음에 뭐 적색, 그 다음에 뭐 황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칠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백묵, 일명 분필을 쓰고 있지 않은데 분필도 똑같이 물에다가 적시면 물이 잘 젖어 들어가면서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름종이 대신 분필에다가 또 연필로 그어놓고 일정 높이에다가 수성 사인펜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적셔 놓은 다음에 물로 빨려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갖고 색소 분리 실험 같은 거를 실제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색소 분리 실험 자체를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분리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처음에 점을 찍어놓은 이 수성 사인펜의 이 점은 여러 가지 황색, 적색, 청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색깔이 한데 섞여 있는 이른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기법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 빨려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서 빨려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각각을 분리해내는 거, 순수한 물질들로 따로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는 거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청색, 적색, 황색이 이게 높이가 물에 딸려 올라가면서 분리되는 높이가 이렇게 각기 차이가 나느냐? 각 색소마다, 즉 각 물질마다 물에 잘 녹는 정도와 그 다음에 그 거름 종이에 부착되려고 하는 성질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청색 물감, 적색 물감, 황색 물감이 물에 잘 녹는 정도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황색은 아마도 청색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에 매우 잘 녹는 녀석이란 뜻이에요. 물하고 친해서 물에 잘 섞여서 물이 빨리 올라가면 그걸 따라서 맨 위에 있는 황색 색소는 잘 빨려서 신나게 샥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청색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는 잘 섞이더라도 황색만큼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빨리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물 말고 거름종이로 이야기하지만 거름종이에 지금 색소들이 지금 묻어있다. 즉 쉽게 해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확인해 봤을 때 청색은 황색보다 종이, 즉 이 거름 종이에 부착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황색은 물을 따라서 더 빨리 올라간 거는 거름 종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색보다는 황색이 거름 종이에 찰싹 붙어 있는 성질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물이 빨리 올라갈 때 쉽게 더 먼 거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조금은 이해하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칠판이 공간이 좀 좁으니까 좀 지워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필기 하시는 분들은 그림도 같이 그려가면서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당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출석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주느냐면은, 온라인 강의를 100%, 뭐 1시간짜리 영상이면 1시간을 다 시청을 다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요. 100% 시청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 클래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교수가 몇 프로 시청을 했는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 클래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각 동영상 수업이 끝난 그 동영상마다 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지시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100% 봤는지 확인하고, 그 영상 수업에 맞는 과제를 이 클래스 상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로드 시키시는 방식으로 교수에게 과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교수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다 듣고 출석 인정용 과제까지 100% 제대로 제출했다라는 걸, 이 두 가지를 다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날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를 너무 어렵게 안 낼 거예요. 어떻게 과제를 낼 거냐면 미리 말씀드려요. 물론 공지도 할 겁니다. 이 클래스에. 자, 이 클래스에 똑같이 공지사항 올라가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서 필기를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쵸? 필기를 하실 거죠. 그럼 필기를 공책이나 노트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노트에 필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다 끝났고 수업 다 들었어. 그러면 노트 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그걸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각 페이지를 넘겨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필기한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을 찍으면 휴대폰 사진에 사진 파일이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 파일을 그 압축 파일로 이렇게 묶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과제, 이 클래스의 과제란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과제 제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그걸 보고 여러분이 출석을 했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석 체크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도의 시간과 막 노력을 막 들이게 하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석 인정용 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석 인정용 과제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던 얘기 마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용어 설명 중요한 거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봅시다. 아까 전에 말한 가장 중고등학교 때 쉽게 하는 거름 종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지금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거름 종이는 액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고정된 틀을 제공하는 바탕, 지지체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정상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 받아놔서 거름종이의 끝을 담가 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용매가 거름종이를 타고 점점 젖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젖어서 올라간다. 스며들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정상 위를 적셔가면서 흘러가는 이러한 액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물인데 이동상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고정상과 이동상 간의 친화력 또는
고정상과 이동상을 따라서 이동하는 능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러한 원리로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로 깔끔하게 순물질로 분리내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자,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게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수준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거는 지금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었던 이 예시는 색소만 분리하는 걸로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여기다 하나만 적을게요. 이 세상에 화합물은 물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로 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시를 하나만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은 또는 어떤 약 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은 이 알약 안에는 어떤 성분하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약 속에 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이 있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알까요? 만든 사람이 그걸 넣기 때문에 만든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한약 같은 거는 식물 같은 거니까 한약 재료를 갖다가 긁어 모아서 바글바글 끓여서 시꺼먼 탕약으로 우려내려가지고 액기스로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성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사람이 분석해서 알아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한약, 탕약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면 걔네들을 따로따로 각각 순수한 물질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류할 때 이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고정상과 이동상을 종이나 물 같은 걸 쓸 수는 없고 다른 종류의 고정상과 다른 종류의 이동상을 써서 이게 분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정상과 이동상을 주로 쓰는지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이거는 중고등학교의 기초적인 수준이니까 이거 빼고 이제 진짜 막 산업적인 또는 어떤 실험적인 부분에서 어느 수준의 기계를 사용해서 이런 걸 하는지에 설명할게요. 책을 아직 보려면 멀은 게 뭐냐면은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책을 읽어보셔야 그 다음부터 수학적인 공식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컬럼이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요. 자, 컬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신문의 뉴스 기사에 어떠한 컬럼의 뉴스 기사가 쓰여져 있다 뭐 이렇게 설명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그렇죠?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컬럼은 기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는 문과적인 해석이고요. 컬럼 하면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기 위한 고정상을 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보통 이렇게 화학에서 어떤 기기 분석 실험할 때 쓰는 컬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유리 기둥이 있습니다. 유리 기둥. 유리 기둥이라면 속은 텅텅 비어 있고 유리 기둥이 있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이렇게 있어서 자, 그림을 좀 잘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면서 잘 보세요. 요렇게 생긴 기다란 유리관, 보통 한 50cm, 30cm 뭐 이 정도 되는 이런 기다란 유리관 같이 생긴 거, 요런 것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가 동영상을 편집을 잘 하면은 지금 잠깐 화면에 유리 컬럼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 밑바닥에는 그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막이 다공성 막이라고 합니다. 뭐 액체나 그 물 같은 게 여기다 부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촘촘한 구멍들이 뚫려 있는 다공성 막을 갖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게 바로 컬럼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컬럼 유리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어떤 가루 같은 걸 채워 놓거든요. 하얀색의 가루이면서 아주 미세한 분말 가루 같이 되어 있는 녀석들을 채워 넣어요. 일반적으로는 실리카라고 하는 가루를 밑에서부터 여기 윗부분 적당한 요 정도 위치까지 빈틈없이 매우 촘촘하게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정도 높이까지 아주 고운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실리카라고 하는 가루를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컬럼을 완성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컬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좀 지울게요. 여기 속에 채워져 있는 실리카가 고정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뚫려 있는 부분으로 넣어주는 액체, 정확히 말하면 용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용매를 이동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고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멈춰있는 상, 고정되어 있는 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혼합물들을 어떤 식으로 분리하느냐,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컵을 하나 그릴게요. 컵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혼합 물질이에요. A라고 하는 물질, B라고 하는 물질, C라고 하는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혼합 용액의 일부를 스포이드로 딱 따가지고 여기 초반에다 여기 위에다 한 방울을 이렇게 똑 떨어뜨립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한 방울 정도.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액체 형태로 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 요 녀석을 한 방울 위에서 똑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이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윗부분만 요 한 방울에 요 적은 양의 혼합물이 맨 윗부분의 일부만을 적시면서 스며들도록 저렇게 한 방울만 딱 주변에다 떨어뜨리면 맨 윗부분에 적셔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려 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적당한 용매를 고릅니다. 적당한 용매라고 하는 거는 물도 있을 수 있고 뭐 에탄올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 에탄올, 아세톤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용매 같은 것들을 적당한 걸 골라서 이제 이 위에다가 이동상인 요 용매들을 부어주게 돼요.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용매는 이런 혼합물 물질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중력에 의해서 윗방향에서 아랫방향으로 쭉 흘러내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깨끗한 용매만 갖고 있는 깨끗한 용매로만 이루어진 이 액체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이 용매가 밑으로 막 흘러내려가면서 결국엔 밑에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꾸준히 부으면서 위에서 계속 꾸준히 부으면서 흘려주게 되면은 이 용매가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 B, C가 A는 한 이쪽 부분에 그 다음에 B는 한 이 정도 부분에 그 다음에 C는 한 요 정도 부분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갈라지면서 쭉 내려와요. 갈라지면서 내려오는 거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어요. 색깔을 띠고 있으면 갈라지는 게 보이는데 색깔을 띠고 있지 않은 혼합물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끝까지 위에 있는 용해가 계속 부어주게 되면 밑에서 똑똑 떨어지는 이 방울들을 확인해 보다가 어떤 수준에서는 이 C라는 것이 드디어 마침내 끝에다 나오게 되면은 이제 C라고 하는 물질이 자 네, 교수가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앞에까지는 그냥 용매만 나오다가 한 방울씩 똑똑똑똑 받다 보면 C라는 녀석이 먼저 여기하고 여기 요 용매 방울에 섞여가지고 요 용액에 섞인 채로 C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다가 그리고 C라는 물질 나오고 나서 B라는 물질이 또 밀려서 그러니까 용매를 계속 부어주게 되면 이동상을 부어주면 A, B, C라고 하는 녀석이 분리가 되면서 내려오다가 C가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용매만 다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진 걸 받으면 그때는 이제 B라고 하는 그 액체가 나오게 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B라는 녀석이 녹아있는 용액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부으면 A라는 녀석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C라는 녀석만 깔끔하게 순수하게 뽑아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물이나 에탄올이나 아세톤을 뭐 이렇게 증발시켜 버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는 C라고 하는 물질만 고체로 순수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물질만 또 따로 그런 식으로 또 모아서 어떻게 또 이렇게 용매를 날려가지고 이동상을 건조시켜가지고 B라고 하는 화합물만 따로 얻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컬럼을 이용하는 방법 컬럼을 고정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요즘엔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유리관을 준비하고 실리카라고 하는 파우더 고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액체 용매를 부어가지고 이동상으로 부어가지고 분리하는 요거는 그래도 현대에 와서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에요.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계로 하잖아요. 주로 기계로 하면은 기계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요 수업이 기기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기계에서 사용하는 특수 컬럼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 요쪽 구석에다 적을게요. 기기 분석에 들어가는 크로마토그래피 기기에 들어가는 컬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얇은 유리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림을 교수가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디테일 살려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컬럼은 꼭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질이 겉에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 이 통째가 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이 맨 밑에까지 쭉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얇은 구멍의 두께가 대충 1mm가 안 되거든요. 구멍 두께가 1mm 뭐 이하 정도 돼요. 그래서 구멍이 되게 작은데
이 작은 구멍의 내부에, 구멍 내부에 아까 전에 말한 저쪽에서 저 유리관에서 얘기한 실리카라고 하는 고정상이 채워져 있어요. 뭐 실리카만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리카 외에도 다른 종류의 고정상도 채워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실리카 같은 것들이 채워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고정상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금속의 컬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컬럼이라는 것이 기계에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기계가 아주 소량 이거 지금 왼쪽에 사람 수작업을 하는 거는 혼합물의 양이 되게 많아야 돼요. 한 100ml, 뭐 200ml, 뭐 하여튼 요 충분한 양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고 아주 극미량, 작은 극미량은 뭐냐면 거의 뭐 0.1ml, 0.05ml 하여튼 물방울 한 방울 정도 될까 말까 그 분량의 혼합물을 이렇게 얇고 가느다란 모세관 속에 채워져 있는 고정상을 통해서 분리해낼 수 있는 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교수가 이 영상 편집하면서 이 금속 형태의 컬럼이 대충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잠깐 화면에 띄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녀석이 컬럼이다라는 거, 이제 기계에서 사용하는 컬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책을 잠깐 보면서 밑줄도 좀 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일반적인 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단을 통째로 읽어볼 테니까 읽어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밑줄 칠 부분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서 화물을 정리하거나 규명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분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 교수가 이동상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액체, 다 흘려준 액체. 근데 그 이동상이 꼭 액체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기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흐름에 따라서 기체를 따라서 혼합물들이 딸려서 흘러갈 때 기체를 따라서 빨리 흘러가는 녀석, 느리게 흘러가는 녀석, 천천히 흘러가는 녀석 이런 해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혼합될 수 없는 두 사이의 구성 성분들 간의 농도 평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 둘 중 하나는 정지상, 고정상입니다. 정지상이라고 하는데 컬럼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지지체에 고정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동상이라고 하며 정지상을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에서부터 지금 읽은 문장 기본적인 원리는 에서부터 통과하도록 한다까지 밑줄 쳐놓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1 분석적 크로마토그래피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 잘 보시면요. 자, 첫 줄부터 밑줄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 또는 기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증류, 재결정, 분해, 추출법과 같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기본적인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직으로 세운 유리관 컬럼을 적당한 미세 고체 입자 즉 정지상으로 채우고
2번 이 컬럼의 맨 꼭대기에 분리해야 하는 성분 시료의 혼합물을 넣은 다음에 3번 그 컬럼에 이동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첨가하여 다양한 성분 혼합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컬럼을 통해 운반되게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을 용출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 구성 성분이 이동하는 속도가 그러면 성분들은 서로 분리될 수가 있고 이동상과 혼합되어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초반에 설명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이제 밑줄 치지 마시고 읽어보기만 하세요. 컬럼에서 수행되는 기본 과정들은 많은 화합물들을 대규모로 분리 또는 정제하기 위한 제조용 컬럼 크로마토그래피가 개발된 이래로 사용되어 왔다. 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금속 형태의 얇은 모세관 형태로 되어 있는 컬럼 같은 걸 사용하는 게 바로 기기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 1.1번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슬슬 되실 거예요. 자, 보면은, 거기 그림 1.1번에 A번 그림을 보면은, 거기 시료라고 해서 작은 시험관에 담겨져 있는 진한 색깔의 액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MP가 뭐냐면 영어 단어로 모바일 페이즈라고 해서 이동상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P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해서 고정상 또는 정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번의 그림이 바로 얇은 유리관 형태로 되어 있는 컬럼관이거든요. 컬럼 유리관이 거기에다가 고정상, 정지상을 채우고 나서 오른쪽에 B번 그림을 보면 그 윗부분에 시료를 부어서 적신 다음에 C번의 그림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모바일 페이지를 부어가지고 그 시료 속에 들어가 있는 혼합 물질 ABC가 계속 분리돼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나오는 이동상에 섞여가지고 순차적으로 분리돼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딱 쭉 내려오게 되면요, 저희 1940년대부터 처음 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흘려주는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 그 다음에 분리하기 위해서 물질들을 서로 각기 분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어떤 혼합 물질들은 성격에 따라서 기체 형태의 혼합물들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 녹여서 분리하기보다는 주변에 다른 기체를 흘려주면서 그 속에 넣어가지고 분리를 하는 게 더 쉬운 것도 있어요. 더 정확하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개념은 좀 어려워서, 먼저 우리 책에서는 요거 지금 별표 2개 치고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책에선 소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단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화합물은 비교 과정을 통해 성분을 확인한다. 성분 확인을 해야 할 화합물 A, B가 있을 때 미지시료 용액을 컬럼에 주입한다. 미지시료 봉우리에 대한 머무름 시간과
기존의 두 화합물 A, B로부터 얻은 크로마토그램의 머무름 시간을 같은 장비 실험 조건에서 비교한다. 미지시료에 대한 A와 B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여 선택한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아까 전까지 교수 말 들어가지고 책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던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비니까 벌써부터 고비가 다가오나. 이 과목 자체가 고비의 연속이에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의 연속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지금부터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교수가 컬럼을 좀 그렸는데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은 이유는 이제부터 요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컵에다가 이동상 모바일 페이지라고 하는 거, 즉 깨끗한 용매를 여기다 부어서 여기다 쭉 부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컬럼이 점점 젖어가면서 이 이동상으로 다 모두 다 채워진다, 적셔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부어서 적셔지고 난 다음에 오바돼서 들어간 이런 이동상 용매들은 이걸 충분히 채우고 내려간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밑에서 조그마한 컵으로 이게 받는다고, 이게 받아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컵 한 두 방울 받고 딱 컵 치우고 또 조그만 컵을 딱 갖다 대고 한 두 방울 받고 또 치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계적으로 계속 받아준다고 생각하면은 이 뒤로 계속 받아야 될 컵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컵 하나 받을 때마다 1분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1분 차에는 컵 하나, 2분 차, 3분 차, 4분 차, 5분 차, 6분 차, 그 다음에 7분 차. 편의상 교수가 7분까지 이제 컵을 그려놨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슬슬 내려오면서 현재 이 부분을 지나고 있는 물질을 A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계속 이 용매를 부어주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에는 용매만 담기다가 일정 시간대 이후부터는 요 A라고 하는 물질이 이 컵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올 만큼 다 나오고 나면은 어떻게 다시 용매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거는 A의 양, Y축은 A의 양이고 B축은 시간 분. 밑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거를 받기 시작한 분을 갖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0분이라는 거죠. 1분, 2분, 3분, 4분, 5분. 조금만 더 그릴까요? 예. 6분, 7분. 자, 요렇게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옆에 있는 그림대로라면은 처음에는 A의 양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네, 여기 그림으로 따지면 4분이 되기 전까지 한 3분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냥 점을 찍을까요? 점 찍을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직은 3분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문제라고 자꾸 문제라고 얘기해서 정말 문제인데. 자, 어쨌든 자, 4분부터 이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A가 나오기 시작해요. A가 한 좀 나와요. 그러면 5번 요거예요. 5번의 경우에는 이거하고 양이 똑같이 나오냐? 그렇지 않고요. 좀 더 진하게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5분 차에 컵에 받아놓은 걸 보면 물질이 나오는 게 서서히 4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분에는 최고점으로 가장 진한 농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분 차에는 한 요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분 차에는 이제 6분 차까지 다 나오고 나서 7분 차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요런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제 한번 선으로 이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이 1분 간격이 아니고 0.1분 간격으로 만약에 컵을 받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마 촘촘하게 점이 찍히면서 이런 봉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봉우리라고 교수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봉우리. 자, 지금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본 책 부분에 봉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화합물은 비교 과정을 통해서 성분을 확인하는데, 자, 성분을 확인해야 할 화합물 AB가 있을 때 미지시료 용액을 컬럼에 주입을 한다. 미지시료 봉우리에 대한 머무름 시간과 기존 두 화합물 AB로부터 얻은 크로마토그램의 머무는 시간을 같은 장비, 같은 실험 조건에서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봉우리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교수가 요거 설명을 한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로 나오는 물질의 양을 그래프로 시간 대비해서 그래프를 딱 농도, 용출돼서 나오는 물질의 농도, 양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놨을 때 나타나는 봉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머무름 시간이라는 게 또 용어가 등장하죠. 자, 머무름 시간. 머무름 시간은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물질이 컬럼에 머무르는 시간, 컬럼 안에 갇혀있는 시간을 갇혀있는 시간을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확실히 얘기하면 머무르는 시간이 뭐냐면 지금 A라는 물질에 대한 그래프잖아요. 이게요. A라는 물질의 봉우리죠. A라는 물질의 봉우리. 그런데 A라는 물질의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 그래프로 얘기하면 가장 봉우리의 높이가 높은 지점.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봉우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나타내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걸린 시간. 이게 5분. 5분이 바로 현재 이 그래프상에서는 A의 머무름 시간이에요. 네. 머무름 시간이라고 합니다. 컬럼에 머물러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가장 농도가 진한 부분이 딱 걸쳐있는 시간을 갖다가 머무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또 만약에 A, B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좀 더 빨리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밑에서 봤다 보면 그래프가 포개지냐면 B는 좀 빨리 나오니까 아마 그래프가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의 봉우리는 B라고 하는 물질의 이게 이제 여기 Y축은 나오는 물질의 양이라 하고
B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봉우리, A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봉우리. 그래서 B라는 물질의 머무름 시간은 한 2분 정도 되는 것처럼 교수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쭉 내렸을 때 봉우리가 두 개가 분리가 되면서 A의 봉우리, B의 봉우리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아까 전에 이 B 그림을 그리기 전에 A라고 하는 물질만을 딱 부었을 때는 이 봉우리 없이, B 봉우리 없이 A의 봉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5분에서 나오는 봉우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만은 2분대에서 봉우리 나오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5분대에서 봉우리가 나오는, 머문 시간이 5분인 봉우리가 딱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지금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물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머무름 시간 5분대에서 툭 튀어나오는 요 물질은 A라고 하는 물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설명을 되게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A라는 물질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런 물질이 여기 컵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물질도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 그래서 B라는 물질만 컵에다 또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에다가 A라는 물질만 탁 내려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아, A라는 물질은 5분대에서 봉우리가 나오는구만. 먼저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물질만 솔로로 그거 혼자만 크로마토그래피에다 딱 부어가지고 또 머무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봉우리를 딱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B는 2분 정도쯤 되면은 머무는 시간이 2분인 그래프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딱 캐치를 딱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어떤 미지시료가 왔다 그래서 잘 모르는 어떤 샘플을 누가 들고 와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사람한테 선생님 여기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좀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았다고 하고 그걸 받아다가 이 컬럼에다 똑같이 부어놓고 똑같이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 하면은 미지시료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막 이렇게 볼록 이렇게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머무름 시간 1분, 얘는 머무름 시간 2분, 얘는 머무름 시간 5분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A하고 B는 각각 5분, 2분에서 머무는 시간이 나타나는 봉우리로 나온다는 걸 사전에 이 컬럼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A라는 물질인 것 같고 요거는 B라는 물질인 것 같고 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분석 결과를 알려줄 때 이 당신이 갖고 오는 물질 속에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무슨 물질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서 일단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문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짧은 문단 하나에다가 다 지금 함축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 밑줄 쳐야 되겠죠? 이 문단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교수가 했던 말들을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화합물은 비교 과정을 통해서 성분을 확인한다. 비교 과정을 어떻게 비교한다고? A라는 물질에 대한 그래프만 따로 측정하고 B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따로 측정한 다음에 나중에 생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비교를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분을 확인해야 할 화합물 A, B가 들어가 있을 때 미지시료 용액을 컬럼에 주입한다. 미지시료 봉우리에 대한 머무는 시간과 기존의 두 화합물 A, B로부터 얻은 크로마토그램의 머무름 시간을 같은 장비, 같은 실험 조건에서 비교해서 미지시료의 A, B의 머무는 시간을 비교해서 선택한다. 즉 어떤 녀석인지 선택해서 알아맞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마무시한 내용이 막 들어가 있었죠? 그쵸?
어렵죠, 그렇죠? 예, 어려운 거 맞아요. 기기 분석은 쉬운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를 미친 듯이 막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려주더라도 자세히 알려주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진도 빨리 나가길 원하는 거를 너무 포인트를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통 내용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상이 50분이나 교수가 촬영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다시 두 번째 영상 들으세요.